자, 안녕하십니까. 평균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이 수출 통제 1년 유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이 어젠가요? 어제 이제 중국의 자국에 대한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규제를 완전하게 좀 세운 이야기가 어제 나오면서 국내 쪽에 그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결국에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장에 필요한 좀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기 위한 뭐 장비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쪽으로의 수출이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찌 보면 어제 그게 타격을 같이 받으면서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어제 마이너스 3.9%까지 하락을 했고, 장중에 그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4%로 하락이 마감이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하락을 했지만 조정을 잘 받은 그런 흐름이 됐죠. 근데 오늘 이야기가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미국 상무부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에 1년간 건별 심사를 하지 않고 중국 내 공장에 장비를 수출할 수 있게 유예를 줬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쪽 반도체 장비 쪽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특히나 뭐 두 종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넥스틴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넥스틴은 이제 미국의 KLA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는데, KLA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웨이퍼 패턴 결함의 이제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동사가 이제 KLA 그 관련된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을 국산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KLA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 검사 장비를 못 내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해서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 SK 쪽에 EUV 장비 쪽을 공부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동사는 상한가를 가버렸죠. 어떻게 보면 EUV 장비 쪽이 뭐 ASML이나 뭐 이런 뭐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까 그 검사 장비보다는 조금 더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장비다. 그래서 좀 더 반사이익을 크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되레 상한가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나름 선방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뭐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워닝머티리얼즈, FST, SNS텍, 두산테스타, LB세미콘, 웬만한 종목들이 다 양봉으로 전환됐고, 특별히 이제 중국 쪽이나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장비를 거의 이제 독점으로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인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넥스틴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뭐 소재 쪽 관련된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 대한 부분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워닝 머티리얼들일지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 월덱스라든지 그리고 원익 QNC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게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반사이익을 좀 더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려 방송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넥스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유예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장비가 수주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쪽 장비에 대한 수주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19년에 소부장, 이제 일본의 무역 규제로 인해서 소부장 관련된 부분을 육성 정책을 시도한 바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무조건 다 이게 일본에서도 막은 게 아니라 이제 건별로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져온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년 유예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 건별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넥스틴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좀 돌아나가는 흐름을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종가 기준으로 한 5만원만 유지가 되면 뭐 한 5만 5천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작년 실적이 미리 이제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작년 실적 작년은 실적이 나름 이제 성장하라는 찰나에 주가가 먼저 올라온 흐름이고, 올해는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는 가운데 주가는 좀 하락을 했지만 실적은 제자리를 찾는,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우상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된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이게 뭐 5만원대에서 7만원대 박스권 흐름이니까 단기적으로 한 6만원과 한 7만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지캠, 세미캠 이제 소재 쪽 관련된 부분도 좀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뭐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원익 QNC, 뭐 월덱스, ENF 테크놀로지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도 어떻게 보면 좀 되레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은 오늘 거래량은 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이 상당히 좀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뭐 이 규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종가 무렵에 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시 유예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한 4%, 3.6%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2.9%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추이를 보겠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한 29,000원에서 3만원 유지가 되는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만 유지가 되면 이제는 추이 자체가 이제 35,000원에서 한 4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나름 괜찮다. 그러니까 대장이 괜찮으니까 이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뭐 괜찮은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언론에서 뭐 D램 가격 하락, D램에 대한 수요 폭발, 이제 수요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다, 공급 과잉,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주가는 많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급 과잉이라든지 뭐 D램에 대한 가격 뭐 하락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거를 잘 감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이미 뭐 30-40%씩 뭐 고점 대비해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40%까지도 빠졌잖아요. 삼성전자를 비롯해도 삼성전자가 8만원대에서 거의 5만원 정도 수준까지 갔었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죠. 대형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 종목들이 돌아나가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결국 소부장 쪽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이 좀 좋으면 소부장 쪽 관련된 종목으로도 매기가 좀 몰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